대표자의 연대 보증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기 스타트업들이 네,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아쉽게도 힘든 위기에 처한 스타트업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이 부분들도 마지막에도 잘 정리해야지 이제 뒤탈 없이 다음 이제 계획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스타트업들이 잘 정리하는 방법, 즉 잘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스타트업이 그냥 뭣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 뭐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키우고 확장하고 운영하고 다 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비즈니스가 뭐 시기적인 부분 아니면 피버팅을 잘못한다거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쇠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신경 써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무관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통은 망해가는 기업들 특징이 뭡니까? 월급이 몇 달째 밀려요. 실제 근로자랑 내가 줘야 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러면은 근로자들은 처음에는 한두 달 사장님이 좀만 기다려달라, 좀 한두 달 뒤에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석 달, 넉 달 가면 인내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관련된 월급을 못 받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뭐 있는 자금으로 하시다가 그럼 나갈 때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다.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가냐? 고용노동청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당연히 퇴직금 못 받았을 것이고 관련된 연차수당, 주휴수당 당연히 원래 월급 못 받은 거예요. 그거 다 포함해서 제기를 하는데 그 제기하는 거는 사실 어차피 줄 돈이 없으니까 뭐 제기하던 말던 난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다음 뭐 창업을 위해 또 다음 스텝을 위해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마무리하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세부랑을 찰 수 있어요. 네, 극단적인 얘기로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노무관계를 잘 정리하고 실제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관계를 성립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당장 지급할 돈이 없더라도 개인적인 법인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자금으로 뭔가 메꾼다거나 조금 일부 성의 표현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잘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노무적인 큰 이슈를 맞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세금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딜 가서도 내가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스타트업 대표님들 많이들 정부 지원 자금 신청하셨겠지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서류가 뭡니까? 바로 국세 완납 증명서예요. 국세를 체납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야 될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세금을 너가 지원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정부 지원 받고 싶어서 사업계획서 열심히 썼는데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을 놓친 거예요. 그럼 놓친 상태에서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거죠. 회사에 돈이 있는데 기한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정부 지원 못 받고 자금도 못 받고 세금 때문에 가산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망하려고 한다? 그럼 망했는데 예를 들어 다음에 내가 정부 지원하려고 하면 나의 사업에 꼬리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국세 체납이 있으면 정부 지원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라는 창업진흥원에서 별도로 하는 제도전 사람들을 위한 제도전 창업가들을 위한 정부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는 국세 체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그거 이외의 일반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싶을 때는 국세 완납 증명서가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금은 다음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다. 당연히 체납이 없게 부가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납부해야 될 세금은 미리 납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상거래 간의 채무보다는 아무래도 국세 체납을 먼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채무입니다. 금융채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표자의 연대 보증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많은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금액이 크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각각 자금이 법인에 대출되는 상황에서 대표자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금융권이 아직 존재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망했다? 회사가 망했는데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금융기관들이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뭐 한다? 연대보증인 대표자한테까지 물고 늘어난다. 그 대표자가 회사 망한 다음에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고 싶어도 자기 명의로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500만 원 받으면 뭐 최저생활비 그 얼마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00만 원 떼고 300만 원은 금융기관이 바로 가져가 버려요. 그럼 자기 500만 원어치 일했는데 200만 원만 손에 쥐어지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직원을 등록해서 일을 하고 싶은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명의로 핸드폰도 못 만들고 자기 명의로 뭐 월급도 못 받고 신용카드도 개설 못 하고 여러 가지 금융관계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챙기면 좋겠지만 사실 망해가는데 장사 없다고 능사 없다고 이거 어떻게 걸려 챙기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이제 일반 사적인 채무관계는 둘째 치더라도 요 세 가지는 꼭 정리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겁니다. 노무관계, 그 다음에 세금관계, 그 다음에 시제 금융채무, 연대보증으로 인한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과 조금씩 자금을 마련해서 실천을 하셔야지 다음 단계, 그러니까 잘 망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아예 관리 못하고 쫄딱 망한다? 그러면 다음에 창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음에 내가 어느 잡을 구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런 부분들 꼭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요새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내용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계속 이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지원 사업을 여러분들 뭐 찾아가시면 예를 들어 K-스타트업, 그 다음에 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등 여러 가지 사이트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무료 교육이 되게 많아요. 이 무료 교육에서 물론 거기에서는 뭐 마케팅, 뭐 전략, 자금 조달 이런 부분도 있지만 회계, 세무, 노무 등 다양한 경영 관리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되게 많습니다.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그냥 다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자주 들으셔야 돼요. 여러 번. 왜냐하면 경영관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다시 기억도 안 나요. 내가 거기 강의 들었다는 생각도 안 나요.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서울창업허브에 전담 멘토로 등록이 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울창업허브 사실 공덕역에 있고 되게 좀 가깝거든요. 위치적으로 좋고 그럼 가서 교육 들으세요. 되게 무료 교육, 좋은 교육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여러 번 들으시면서 뭔가 리마인드를 계속 시켜줘야지 내가 이런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내가 실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예 경영관리 분야는 대표님들이 인지가 별로 없어요. 당장 내가 돈 벌고 자금 조달하고 내 사업 개발해야 되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막상 초기 기업들이 놓치는 부분 바로 이 경영관리인데 놓치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망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서 예를 들어 회계나 세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자금 조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무계획 작성입니다. 내가 VC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PF 투자, 금융권 투자 아니면은 정부 지원 사업일 때도 재무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좀 큰 사업은. 근데 내가 수익 비용 얼마 벌 거 대략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관련된 비용이 뭐가 발생하고 잘 만들고 싶은 거죠. 사실 경쟁사들은 다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회계 세무 모르면 이런 거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스타트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관리 꼭 챙기셔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사이트 뭐 좀 찾아가시는 거죠. 서울창업허브, K-스타트업,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창업진흥원, 뭐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등등 찾아가시면 콘텐츠진흥원 뭐 이런 데 가시면 정부 지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서 나와 맞는 정보들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정보 네네. 같이 좀 공유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